내가 이 위치에서 임플란트 심는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로 쟀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mm였어. 근데 실제로 내가 드릴링하는 위치가 9mm야. 그럼 1mm의 차이 때문에 신경손상이 날 수가 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환자가 감각 손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뚫다가 턱을 뚫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혈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들 임플란트를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했지만 잘 쓰고 계실 건데요.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치료를 받았어도 안녕하세요. 해피스 치과 대표원장 이상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가 아주 건강한 상태일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 조건들이 안 좋아져서 임플란트 주변을 지지하는 뼈가 많이 녹았거나 아니면 치아에 금이 가가지고 부러졌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썩어서 쓸 수 없는 경우에 그 치아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다가 타늄으로 된 뿌리를 심고 머리를 만들어서 자연치아를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조건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조건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짧게 쓰기도 하고 조건을 잘 맞추셨던 분들은 이미 20년 넘게 쓰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봤는데도 환자분한테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멀쩡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천차만별인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게 심으면은 사실 3년 지나면은 그때부터 고장나기 시작하고, 근데 잘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1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것이 임플란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치과 치료를 할 때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영구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얘기예요. 이게 오래 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금방 망가진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애매한 얘기를 치과 의사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수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논문적으로 보면은 10년 정도 사용했었을 때 90% 정도가 생존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평균적인 임플란트의 통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위치에 잘 심느냐, 그게 가장 80%의 중요성이고, 그 이후에는 잇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철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임플란트를 수술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잘못 심어 놓으면은 음식물 끼는 이슈가 해결하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연치아가 여기 위치에 있는데 임플란트는 이렇게 심어졌어요. 얘 이렇게 심어졌는데 얘를 보철로 안 끼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안 끼게 조절하기가 쉬워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심어졌는데 이거를 안 끼게 만들려고 하면은 조건적으로 어려워지는 조건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옛날 같으면은 실력이 좋은 목수가 뚝딱뚝딱 해서 집을 짓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설계도를 먼저 만들잖아요. 임플란트도 똑같아요. 환자의 입안의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입안을 먼저 보는 거예요. 구조로. 요즘에는 3차원으로 돼 있는 구강 스캐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3차원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안에 정확하게 3차원적인 조직을 묘사를 한 다음에 CT를 찍어서 이 3차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CT와 구강 스캐너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치아의 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모의로 씹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보철물을 먼저 수술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씹어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로 심어야지 이 뼈에 적합할 것인지, 뼈 이식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특히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나 이런 중요한 조직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얼만큼 내가 떨어지게 수술을 할지를 다 검사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고 오래 쓸 수 있게 하고 안전하게 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제가 다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죠.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안전 제일주의였기 때문에 한번 드릴링하고 엑스레이 찍고 또 찍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 수술을 통해서 그 위치를 다 잡고 바로 가기 때문에 차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수술을 할 때 이걸 본다고 해도 중요한 건 뼈를 봐야 되잖아요. 뼈를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잇몸을 다 절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잇몸을 많이 잘라서 절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뼈를 보아야 돼요. 뼈를 본다는 건 어떤 얘기죠? 잇몸을 많이 절개를 했잖아요. 잇몸을 많이 절개하면은 혈관에서 피가 많이 납니다. 피가 많이 난다는 거는 곧 많이 붓고 아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인 수술로 하면 잇몸을 많이 절개하고 많이 아플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수술은 이미 컴퓨터 다 계산했기 때문에 절개를 딱 원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다 봤으니까. 그리고 수술을 하니까 하고 나서 아픈 감각이나 이런 게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내가 디자인 해보고 수술을 한번 해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은 이미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2번 해주는 치과가 어딨어요. 전 제 입안에 임플란트 하더라도 아시아면 당연히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겠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임플란트는 안 해요? 저 제 입안에 임플란트 있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제 입에서 임플란트를 하긴 어렵고 다른 원장님께서 제 입안에 임플란트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제가 그래도 제 입안에 임플란트를 심어봤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설명을 해주기 어려운 그 묘한 아픈 거나 불편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느껴보니까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 불편감을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안심하시더라고요. 드릴링을 하다가 이걸로 1분에 1500바퀴를 돌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얘가 신경관을 뚫어버리게 되면은 입술에 관장하는 감각기관이 망가지게 되면서 여기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물 마시잖아요. 물이 흘러요. 움직이지만은 안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되게 불쾌한 감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에 여기가 데미가 지나가는 느낌, 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임플란트를 드릴링을 할 때 그런 감각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의 뿌리를 심는데 이게 나사 형태예요, 생긴 게. 나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신경관을 찌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찌그러뜨리면은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대충 뚫었다라고 하면은 약을 잘 투여하면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다 뚫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절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각신경이 절단이 되고 나면은 이쪽이 신경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은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대부분의 치과에서 3차 원장이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잰단 말이에요. 길이를 재는데 그 길이를 잰 위치와 내가 드릴링 하는 위치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엑스레이에서 내가 이 위치에서 임플란트 심는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로 쟀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mm였어. 근데 실제로 내가 드릴링 하는 위치가 9mm야. 그럼 1mm의 차이 때문에 신경 손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드릴의 길이가 임플란트 심는 길이보다 약간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환자가 감각 손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턱에 혈관이 지나갑니다. 근데 아래턱에 생긴 형태가 오목하게 생겨져 있거든요. 임플란트를 뚫다가 턱을 뚫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요즘에 CT라도 찍죠. 옛날에 엑스레이만 보고 임플란트 심었거든요. 근데 심다 보면은 밑에가 뚫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뚫었는데 문제가 밑에 혈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왜냐고 하면은 신문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다가 환자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예 중에 가장 많은 예가 아래턱에 앞니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예요. 앞니에 임플란트 심을 때 이 안쪽에 흘러가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게 동맥이에요. 동맥은 터지면 피가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여기서 피가 많이 터지면은 혀를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숨을 못 쉬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지혈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수술하다가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근데 외주로 맡겼을 때도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내가 수술을 할 때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중요한 게 수술을 할 때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길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악의 순간이나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이 손상되거나 혈관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임플란트를 10,000개 정도 심었을 때는 조심해서 심었고, 내비게이션 하고 나서 10,000개 정도 심을 때는 사실 옛날보다는 깊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서워서 못했고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범위를 아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임플란트를 심으니까 신경하고 가까워도 사실은 이제 안전한 범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자신감 있게 하겠네요. 근데 수술을 잘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아무리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자율운전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장치들, 그런 것들 처음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차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르게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도로를 쭉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다 보면 모든 원장님들이 본인들이 수술을 하는 익숙한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 위치인지 정확하지 않은 위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하고 수술을 하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가 잘못된 위치였다라는 걸 알고 생각을 하고 바꾸지만은 그걸 해보지 않으신 원장님들이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얘는 다른 데로 가고 있어. 그럼 내비게이션 장치가 잘못 만들어졌나 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장치를 끼우고 수술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전에는 자유롭게 심을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입이 작은 분들 수술을 할 때 어쨌든 틀어가지고 잘못되게 방향으로 임플란트 심어도 심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면은 그 방향이 강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거죠. 빨리빨리 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같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정확하게 심고 싶고 그 오차를 안 내고 싶은 분들은 내비게이션 수술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환자분들이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연치아가 녹아서 임플란트를 심는 거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발치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연치아는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뼈가 많이 녹으면 좀 알아요. 느낌이 나요. 근데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서 감각기관이 없어요. 뼈가 녹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임플란트를 빠지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뼈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치료를 이 환자한테 베풀어 줘야지 이 환자분이 괜찮게 치료를 받으시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원리 원칙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뼈가 임플란트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임플란트 뿌리가. 왜냐고 하면은 씻는 힘이 강해서 찢어질 수도 있지만은 임플란트라는 건 원칙적으로 뼈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뼈에 많이 유지가 되어서 잘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씹을 때 바른 힘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 힘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찢어지기가 쉬운 거죠. 먼저 뼈가 다 망가져 있고 염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간에 중요한 게 이 자연치아를 빼고 놔두면은 안 좋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두 개를 섞어서 좀 얘기를 하지만은 임플란트를 빼고 나면은 그 안에 염증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뼈가 굉장히 조금 남게 됩니다. 잇몸도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자연치아도 마찬가지인데 자연치아를 빼고 기다리면 된다는 치과가 굉장히 많죠. 근데 되게 그런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진 않으시니까 이 뼈의 전체적인 포텐셜을 다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웬만하면 이를 빼고 기다렸다가 안전하면은 임플란트를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를 빼고 나면은 이 치아 주변에 있는 뼈가 만들어질 수 있는 포텐셜이 나중에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럼 굉장히 조그만한 뼈와 잇몸이 남게 됩니다. 그럼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재생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포텐셜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좋은 뼈를 채워 넣으면 되는데 포텐셜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포텐셜을 끌어줘야 돼요. 끌어준다는 게 어떻게 하냐고 하면 잇몸을 아주 크게 절제를 해가지고 너덜너덜할 정도까지 절제를 해주고 뼈에다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뼈가 완전히 감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GBR이라고 하는 능동골 이식술이 있거든요. 그걸 해야지 뼈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GBR 하고 나면 그 다음 건데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멍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임플란트의 주변에 염증을 다 긁어내고 그 안에 요즘에는 이제 급속뼈 이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전골과 콜라겐을 융합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채워넣고 그 위에다가 잇몸을 만들 수 있는 콜라겐 매트리스를 채워넣고 잇몸이 쭈그러들지 않게 꿰매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뼈가 많이 차오르고 잇몸도 많이 재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처치도 안 하면 잇몸이 요만큼 줄어드는데 그 잇몸이라는 게 어떻죠? 단단한 잇몸도 있고 물렁물렁한 잇몸도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라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물렁물렁한 잇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단한 잇몸이 있으면은 세균이 들어갔다가 침투를 하지 못하는데 물렁물렁한 잇몸이 있으면은 세균이 금방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빼고 나서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끌어내고 콜라겐 이종골을 넣고 콜라겐 매트릭스를 넣게 되면은 단단한 잇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안정적인 거죠. 단계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내비게이션을 심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임플란트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자연치아하고 다른 게 어쨌든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이를 빼는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치아에는 치아 사이를 구성을 하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치간 유두라고 하는 살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치아를 일단 빼고 나면은 이 치간 유두는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철물이 들어가거나 그럴 때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심어도 미세한 틈이 아래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틈으로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덜 끼게 할 수는 있지만은 100% 완전히 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제 입안에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저도 음식물이 낍니다. 저는 수정을 안 하는데 환자분들은 계속 치료하러 오시거든요. 불편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좀 수정을 해드리는 편인데 음식물이 끼면은 거기를 잘 청소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을 청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휴대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치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치실을 잘 사용해서 음식물을 잘 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치간 칫솔, 이쑤시개 같이 생긴 칫솔 있죠? 그걸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빈 공간들을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터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터픽은 뭐냐고 하면은 물로 분사를 해서 물의 압력으로 찌꺼기를 빼주는 기구예요. 그걸 통해서 치간 유두라고 하는 것들이 빈 공간에다가 워터픽으로 빼주면은 찌꺼기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치료는 저는 1번은 워터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임플란트를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했지만은 잘 쓰고 계실 건데요.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치료를 받았어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기점검을 잘 받으시면은 정말 행복한 건치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헬피스치과 대표원장 이상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